그렇게 봤을 때는 매출과 영업이익도 당연히 2배 이상 네, 안녕하세요. 중수투자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5G 앞으로 2배 갈 종목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가지 RFHIC나 KMW, 이노알스 등등 종목들에 대해서 2020년 실적, 예상 실적이랑 앞으로 얼마나 많이 갈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제 뇌피셜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5G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볼게요. 5G 통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다 이해하셨겠지만 기지국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선망 쪽, 무선망 쪽, 유선망 쪽 크게 있잖아요. 그래서 기지국에서 중계기나 이제 스몰셀을 통해서 우리 핸드폰 중에 무선 통신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백홀 쪽으로는 우리 가정용이나 이제 PC, 노트북 쪽으로 통신을 해주는 겁니다. 좀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기지국 있고 기지국에서 중계기 스몰셀에서 단말기 핸드폰, 우리가 최근에 이제 많이 쓰고 있는 5G 핸드폰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통신을 하는 것이 이제 무선망이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다시 백홀 쪽 있고 기관 주변만 연결이 유선망 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선망, 유선망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프론트홀이라 그래서 이게 무선망 쪽이죠. 기지국에서 안테나 RRH, RF 필터 등을 통해서 중계기나 이제 스몰셀 쪽으로 전파를 통신을 해주는 것이 무선망의 구조고, 유선망 쪽은 이제 백홀, 같은 이제 백홀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백홀, 여기도 백홀이 있는데 전화국사에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나 스타디움 공공기관 쪽으로 유선망을 통해서 전송하는 그 망을 까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그림을 좀 보면은 좀 복잡한 그림이 있죠. 근데 이것도 간단해요. 이제 이동통신이 무선망 쪽이고 유선통신이 유선망 쪽인데, 보시면 이제 기지국 있고 중계기 있고 단말기 있고, 여기는 이제 FTTH 이런 것이 유선망 깔 때 쓰는 그런 용어들인데, 기지국 쪽에는 이제 RRH 부품 쪽 KMW, 뭐 솔리드, 에이스테크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고, 광 커넥터 쪽은 유선망 쪽뿐만 아니라 무선망 쪽 전반적으로 사용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알 수가 있어요. 뭐 완전하게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그냥 무선망 쪽으로는 안테나 RRH 부품 쪽으로는 KMW, 에이스테크, 광트랜시브, 오이솔루션, 그리고 유선망 쪽으로는 이제 유비쿼스, 다산 네트워크스 이 정도의 종목들이 관련이 돼 있다, 속해 있다 정도만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해한 5G 현재까지 투자는 먼저 기지국이 기저졌죠. 그래서 KMW, 에이스테크, 오이솔루션도 많이 올렸고, 지금 최근에 이제 중계기가 많이 깔리고 있어요. 기지국이 먼저 깔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빌딩 기계라 그래가지고, 이건 솔리드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건데, 건물에 보게 되면은 5G 그 28GHz, 3.5GHz가 주파수가 굉장히 그 높기 때문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가동 범위가 굉장히 좁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물들이 있을 때 많은 건물의 층들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중계기들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쬐끄만 것들이 다 인빌딩 중계기고, 이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인빌딩 중계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솔리드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최근에 강한 거죠. 그래서 기사들도 보면은 이제 8월 8일 날 신뢰합니다 하면서 통신 3사에서 5G 인빌딩 속도전을 내고 있다. 그래서 실외 기지국은 이제 밖에다 지어지는 거잖아요. 이 밖에서 쏴준 전파를 건물 안에 있을 때 5G도 잘 터지기 위해서 인빌딩을 많이 쌓는 거고, 그러면은 당연히 중계기라든가 스몰셀 쪽 관련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지국이 깔리고 6개월 정도 뒤에 인빌딩이 깔리고 있잖아요. 다음은 무선망도 그 정도쯤 시차를 두고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6개월 내 올해 말이나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무선망 관련주들 유비쿼스라든가 아니면은 다산 네트워크들이 크게 수혜를 받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지국은 현재 계속 지어지고 있고, 중계기도 이제부터 많이 지어지고 있는 시점이고, 다음으로 무선망도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한참 남았다, 5G는 아직 많이 남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2배 갈 종목 5G는 주가가 2배 가기 위해서는 심플합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2배가 되면 돼요. 지금까지의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매출이 2배가 되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중점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RFHIC의 예상 컨센을 보게 되면은 2019년이 한 1,3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2020년은 2,00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네요. 거의 한 7, 80% 상승이긴 한데, 이게 지금 어떤 부분이 예상 컨센에 들어갔고 어떤 부분이 들어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래도 화웨이 쪽에 질화 관련 트랜지스터가
많이 쓰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을 크게 잡은 건데, 이게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 쪽으로 해서 매출은 아직 안 잡힌 것 같거든요. 삼성전자 쪽에도 그 RRH가 수출용으로 미국 쪽이나 일본 수출용에는 이제 RFHRC의 G라 관련 증폭기가 사용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만약에 사용이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500에서 1000억 원의 매출이 더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2000억 정도도 굉장히 제 생각에는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 여기서 만약에 삼성 쪽에 지라 갈륨이 사용이 된다면은 지금 다른 컨센에서는 2800으로 잡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컨센에서 플러스 500에서 1000, 그러니까 최소한 3000 정도는 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컨센 예측이고, 그렇게 봤을 때는 매출과 영업이익도 당연히 2배 이상 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RFHIC의 2020년 실적은 좀 밝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봉 차트인데요. 뭐 최근에 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주봉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죠. 예전에 2017년에서 2018년 초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 뒤로는 횡보 기간이 엄청나게 길었어요. 횡보 기간이 거의 한 6개월 넘게 지속이 되고, 최근에 다시 박스권 상단을 이제 뚫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게 되면은 대량 거래량이 한번 터진 적이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게 이제 장대 음봉을 그리고 그 장대 음봉을 저항하는 양봉을 그릴 때 주봉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도 지금 5% 지분을 매수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도 있고 해서 좀 좋아 보이는 종목이 RFHS라고 생각이 되고, 이노아일스도 제가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2020년도만 따지면은 이제 80%, 2021년도는 70%여서 이거는 이제 예상 컨센으로만 따지면은 2020년과 2021년, 그러니까 2년 동안의 매출이 50% 이상 증가를 하는 그런 앞으로 실적이 굉장히 유망할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지 말고 사업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게 진짜로 2배가 될지 안 될지를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주봉상으로도 보면은 현재는 신고가를 찍고 있으면서 저점을 계속 높였죠. 제가 항상 말씀드린 저점 높이고 계속 높이면서 아랫꼬리도 한번 크게 달았고, 최근에 이제 거래량도 이제 급증을 하면서 저는 계속 이제 팔지 않고 홀딩을 하고 있고, 앞으로 추이를 좀 단기적인 조정, 이 보시게 되면은 21선이거든요. 21선을 살짝 깼다가 올라오고 여기는 지지 받고 올라왔는데, 여기서도 이제 21선 한번 터치하고 올라올지 아니면 그냥 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KMW도 2020년에 80% 매출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고, 이거는 차트가 정말 좀 아름답죠. 5일선을 한 번도 깬 적이 없어요. 주봉상에서도. 그래서 계속 아랫꼬리를 살짝 달았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어서, 이것도 2020년에 어떤 실적에 매출이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다. 아무래도 노키아 쪽의 매출이 대부분이고, 노키아 쪽이 해외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자, 서진 시스템은 2020년에 20% 정도밖에 상승을 못합니다. 컨센으로만 따지면은. 근데 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이 사업 구조가 비교적 좀 간단하기 때문에 컨센이 많이 틀리지 않아요. 2분기에도 보면은 컨센이 거의 정확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2020년도 컨센이 크게 어떤 업황의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이상은 컨센이 맞을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주봉으로 보면은 거의 뭐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뭐 지금 14,000원에서 32,0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많이 반납을 했죠. 그리고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서준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이솔루션이나 KM처럼 엄청난 상승을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아무래도 2020년에 20% 매출이 상승하니까 주가의 상승 여력도 지금 기준으로 한 20% 이상은 충분히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이솔루션을 보면은 이것도 이제 컨센인데, 2020년에 매출이, 2018년에서 2019년이 매출이 거의 3배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 2020년과 2021년에는 한 10%나 20% 정도밖에 증가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업이익도 한 10% 정도만 증가를 하고요. 근데 이제 아무튼 금요일날
20% 넘게 엄청난 상승을 보였잖아요. 어떤 우리가 좀 알지 못하는 미국 쪽에서의 수주가 좀 정해졌는지 그런 확실한 뉴스 같은 것들을 모르겠지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면은 지금 여기에서 잡힌 컨센과 영업이익은 당연히 업사이드가 돼야겠죠. 주봉상으로 봤을 때 21선에서 딱 지지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게 그 지지선에 맞아서 18%가 오른 건지 아니면 어떤 정말 기업의 호재가 있어서 오른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광 트랜시버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인빌딩 기계에도 사용이 되고 유선망 쪽에서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단순히 기지국만 딱 간다 그래서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꾸준히 쓰이게 될 것이 이제 광 트랜시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비록 가지고 있지 않지만 홀딩을 하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금요일 날 정도 정말 축하드리는 그런 상승을 보였어요. 그래서 다산 네트워크스도 컨센을 보면은 그렇게 많이 상승을 하지 않네요. 20% 정도, 10%에서 20% 정도 상승을 하고, 이것도 이제 컨센에 따라 좀 많이 다른데, 예전에 CB를 발행을 하면서 EPS 매출과 영업이익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하는데 그 주식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EPS의 상승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10%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저는 그래도 이제 인빌딩이 깔리고 그 다음 무선망 초기에 6개월 뒤에는 이제 한번 사이클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에 계속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차트상으로도 보면은 한번 상승을 크게 했다가 완전히 하락을 반납을 했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하락을 해봤자 더 크게 많이 하락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들고 있고, 솔리드도 보면은 2020년 매출이 한 15%, 영업이익은 100% 넘게 상승을 해서 지금 인빌딩 수혜감을, 2분기 실적이 좀 좋지 않았는데 3분기부터는 확실히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크게 상승한 다음에 지금 다산 네트워크는 여기서 이제 무너졌지만 솔리드는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하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솔리드도 좀 나쁘지 않은 모습. 그래서 오이솔루션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당연히 기주국 쪽에는 들어가고 중계기 쪽에도 들어간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주국과 중계기에 이제 들어가는 트랜시버인데 RRH, BBU 등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다. 그래서 그 그림에서도 보면은 기주국 쪽에 들어가고 지금 중계기 쪽에 들어가고 어떤 BBU나 SA 뭐 이런 쪽에도, 그러니까 유선망 쪽과 무선망 쪽을 모두 커버를 하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광 트랜시버이기 때문에 매출이 뭐 확 꺾이거나 주가가 이제 뭐 폭락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이솔루션이 이제 무선망부터 유선망까지 다 커버를 하고 있죠. 그 커버를 하는 범위가 사실은 제일 넓어요. 오이솔루션이. 어떤 단기 하락은 했지만 절대 폭락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고, 지금 현재까지 기주국 수가 이제 8월 7일 기준으로 이제 4만 개, KT에서만 4만 개니까 3, 4를 합치면 아무래도 15만 개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기주국이 LTE 기준으로 이제 83만 대란 말이에요. 5G가 지금 정확하게 어느 정도 깔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최소 정부가 잡은 게 한 30만에 40만 정도로 잡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앞으로 기지국 자체는 이제 3배 정도 더 늘어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전체가 깔리기 위해서는, 완전히 전국을 다 커버하기 위해서는 훨씬 많이, 5배 이상 많이 깔려야겠죠. 그래서 앞으로 최소 1, 2년까지는 계속 기지국이 깔릴 예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5G가 어디까지 왔는지 2020년 예상 컨센, 예상 매출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네,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